윗집 조폭들이 또 그 아가씨한테 뭘 하더라. 이번엔 드릴까지 들고 복도에서 난리였대요. 근데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말도 안 했는데 걔네가 차취를 감췄어요. 그날 밤 이후 엘리베이터 안도 조용해졌대요. 그 여자? 그냥 겁먹은 줄 알았지. 지금은 아무도 그 집 근처에 안 간대요.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도봉구 재개발에서 제외된 30년 된 임대 아파트 203동 7층. 송다희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패딩 차림의 28살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저 말없는 착한 아가씨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다인. 새벽 2시까지 계산대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참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가끔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는 마음씨도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는 다인의 걸음걸이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자연스럽게 구석구석을 스캔하는 시선, 복도를 걸으며 각 집 문 앞의 변화를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이 있는지 귀를 기울이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신경질적 성격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다인의 원룸 침대 옆 서랍장 맨 아래 칸, 낡은 수건들과 의류 사이에는 작은 검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번줄과 누렇게 바랜 전역증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특전사 상사 송다인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진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라크 파병 1년 2개월, 남수단 평화유지군 8개월. 총 2차례의 해외 파병을 다녀온 다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터진 급조 폭발물의 굉음, 저격수의 총성에 쓰러진 동료의 마지막 신음소리,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된 군복에서 나던 비릿한 냄새. 특히 남수단에서의 마지막 날이 가장 생생했습니다. 무장단체의 기습 공격을 받은 민간인 보호작전에서 다인은 홀로 적진에 고립되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적의 추적을 피하며 아군 진영까지 돌아온 그날, 다인은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 사람답게. 전역 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몸이 경직되고 뒤에서 누군가 접근하면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는 습관. 그래서 이 조용한 동네, 단순한 편의점 일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윗집 8층에 3명의 남자가 이사를 온 것입니다. 첫날 밤부터 들려온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인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욕설과 고함 소리, 무겁게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그들과 마주쳤을 때 다인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아가씨는 혼자 살아요? 담배를 입에 물고 있던 남자가 다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짧게 깎은 머리, 목 뒤쪽으로 뱀 문신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아닌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다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이미 그의 체격과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왼손보다 약간 크고 굳은 살이 있는 걸로 보아 오른손잡이, 걸음걸이로 봐서는 다리 부상 경험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여자는 혼자 조심하세요.
그의 말투에는 걱정이 아닌 협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인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인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계속해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몸에 밴 위험 감지 능력이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복도를 걸을 때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자신의 일장 패턴을 누군가 관찰하고 있다는 확신. 사흘 후 편의점에서 돌아온 다인은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붉은 립스틱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는 항상 조심해야지. 다인은 그 쪽지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손전등을 만졌습니다. 군 시절 야간 수색 작전에서 사용했던 전술용 손전등으로 강력한 섬광과 경보음이 나오는 다목적 장비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다인은 서랍에서 군번줄을 꺼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잠들어 있던 본능을 서서히 깨우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다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온순한 눈빛이 아니라 2번의 실전 파병을 견뎌낸 특전사의 차갑고 계산된 시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현관문의 잠금 상태를 3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는 손전등과 함께 접이식 나이프를 숨겨두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 송다인이라는 여자 안에 잠들어 있던 전사가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인은 평소와 같이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관찰했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의 행동 패턴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새벽 1시 30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편의점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짧은 거리였지만 다인은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 계단 쪽 비상등의 깜빡임, 그리고 각 층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은지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다인은 발걸음을 더욱 조용히 하며 자신의 집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8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걸음이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7층 복도로 향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인은 열쇠를 문에 꽂으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벌써 들어와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다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 하나가 더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술 냄새가 났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네, 일찍 끝났어요. 다인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살면 무서울 텐데.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뭔가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2번째 남자가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맥주캔이 들려 있었고 다인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다인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첫 번째 남자가 문틈에 발을 걸쳤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말고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요. 술 한잔 할래요? 그 순간 다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표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경계심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발 치우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적인 톤을 남자들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그들은 오히려 더 흥미로워했습니다. 오, 무서워라. 그런 표정도 할 줄 아네. 두 번째 남자가 킥킥 웃으며 다인의 어깨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다인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히 혈점을 누르는 특전사 제압술이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인의 손가락 2개만으로 그의 손목이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다인은 남자의 손목을 놓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문을 닫고 3개의 자물쇠를 모두 잠근 다인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만에 사용한 제압술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 여자 장난이 아니네. 뭔가 배운 게 있어. 그럼 더 재미있잖아. 오히려 좋은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계단 쪽으로 멀어졌지만 다인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인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군번줄과 전역증을 꺼내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전역할 때 다짐했던 평범한 삶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하던 다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203동 7층에 사시는 송다인 씨죠? 택배가 와 있는데 직접 받으러 오실 수 있나요? 좀 급한 것 같아서요. 다인은 주문한 택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잠깐 나간다고 말하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택배요? 아, 그게 아까 8층 사는 분이 대신 가져갔다고 하던데요. 다인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거짓 전화였던 것입니다. 8층 남자들이 자신을 경비실로 불러내기 위해 꾸민 일이었습니다. CCTV 확인 가능한가요? 아, 그게 오늘 오후에 시스템 점검한다고 해서 잠깐 꺼져 있었어요. 경비원의 시선이 자꾸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웃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경비원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인은 복도에서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문에 직접 붙어 있었습니다.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게. 근데 간섭하면 너도 곤란해질 거야. 다인은 그 쪽지를 천천히 떼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간섭이라. 그녀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쪽지를 발견한 다음 날 다인은 평소보다 더 일찍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경이었는데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라 금세 어둠이 내렸고 다인이 편의점에서 근무를 마칠 무렵에는 이미 깊은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편의점 문을 잠그고 나온 다인은 평소와 다른 경로로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정면 출입구 대신 뒤쪽 비상계단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간 느껴온 감시의 시선이 오늘따라 더욱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뒤편으로 돌아가는 길, 다인은 주차장 구석에서 담배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빨갛게 빛나는 담배 끝이 2개 보였습니다. 누군가 2명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인은 발걸음을 더욱 조용히 하며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야간 수색 훈련에서 몸에 밴 은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벽에 몸을 붙이고 그림자를 활용하며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다인은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켜져 있어야 할 비상등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인은 주머니에서 전술용 손전등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했고 섬광 기능과 경보음 기능 모두 정상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는 접이식 나이프를 만져보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한 다인. 2층, 3층을 지나면서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5층 정도에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거든요. 6층에 도착했을 때 다인은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7층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정면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양쪽에 사람을 배치해 둔 것 같았습니다. 다인은 잠시 멈춰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3시. 다른 주민들은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만약 여기서 소동이 벌어진다면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최소 2명, 어쩌면 3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인에게는 상대방이 모르는 2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다인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 둘째, 다인은 야간 전투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다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집중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야간 침투 작전에서 배운 호흡법을 사용해 심박수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의 스트랩을 손목에 단단히 감았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조용히 올라가는 다인. 7층 출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복도 쪽 모퉁이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인은 마지막 계단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전술용 손전등의 섬광 기능을 준비하며 천천히 출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늦게 어디 갔다 와? 갑자기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다인은 빠르게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한 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놀랐네요. 깜짝이야. 다인은 평온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투 태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니까. 우리가 에스코트 해줄게. 앞쪽 모퉁이에서 나타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손목을 제압당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손목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까지만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그런데 지난번 일은 사과해야지. 2 남자가 점점 다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인과의 거리는 3m 정도. 도망갈 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사과요? 다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목 아프게 한 건 말이야. 여자가 남자한테 그럴 일이야?
그 순간 다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들이 단순한 취객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했잖아요. 다시는 건드리지 말라고. 다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동시에 손전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뭐야, 그 조그만 걸로 뭘 하려고? 앞쪽 남자가 킥킥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다인은 손전등의 섬광 기능을 터뜨렸습니다. 으악! 갑작스러운 강렬한 빛에 두 남자 모두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다인은 그 틈에 뒤쪽 남자에게 달려들어 정확히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특전사 제압술의 기본기였습니다. 남자가 숨을 못 쉬며 쓰러졌습니다. 다인은 그의 어깨를 눌러 완전히 바닥에 눕혔습니다. 앞쪽 남자가 시야를 회복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다인은 이미 접이식 나이프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와봐요. 다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실전을 경험한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너, 뭐야? 특전사 상사 송다인입니다. 더 이상 경고는 없어요. 다인의 차가운 선언에 남자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동료를 바라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이 미친. 남자가 욕설을 중얼거리며 계단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도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따라 내려갔습니다. 다인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단 입구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전등과 나이프는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고 온몸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실전 모드로 돌입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다인은 문을 3번 잠그고 창문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군번줄과 전역증을 꺼내 손에 쥐고 앉았습니다. 오늘 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편의점에 출근하기 전 다인은 아랫집 박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60대 초반의 박 아주머니는 다인이 이사 온 이후로 가끔 반찬을 나눠주며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유일한 이웃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인은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에는 장기 외출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 어디 가셨나? 복도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며칠 전부터 못 봤어. 문에 쪽지 붙여놨으니까 어디 멀리 가신 모양이지. 하지만 다인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멀리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더구나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다인은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203동 6층 박순자 아주머니 언제부터 안 보이셨는지 아세요? 아, 그분이요? 사흘 전쯤부터 안 보이네요. 뭔가 급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경비원의 대답은 성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언제 나가셨는지. 그게 그날도 시스템 점검이 있어서요. 며칠간 녹화가 안 됐어요. 또다시 같은 핑계였습니다. 다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다인은 계속 박 아주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아주머니는 요즘 윗집이 너무 시끄럽다며 걱정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었죠. 새벽 2시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인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게. 근데 간섭하면 너도 같은 길이야. 같은 필체, 같은 붉은색 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협박의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다인은 그 쪽지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실종과 이 협박 쪽지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집에 들어간 다인은 침대 밑에서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역할 때 가져온 개인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군화, 전술장갑, 그리고 야간 투시경까지. 3년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이건 전쟁이다. 다인은 군화를 신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발에 딱 맞았습니다. 전술장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그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인은 박 아주머니의 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가끔 자랑하며 보여줬던 딸의 연락처를 기억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윗집에 사는 송다인입니다. 며칠째 어머니를 못 봐서 걱정됩니다. 연락되시나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와는 한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혹시 무슨 일 있나요? 다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실종된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편의점으로 가기 전 다인은 경비실 주변을 은밀히 관찰했습니다. 경비원이 8층 남자들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30분 정도 지켜보던 중 정말로 8층 남자 중 하나가 경비실에 나타났습니다. 경비원과 잠깐 대화를 나눈 후 뭔가 작은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돈봉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역시 다인은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경비원이 8층 남자들과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CCTV가 계속 고장나는 것도 의도적이라는 것을. 편의점에 출근한 다인은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구청에 아는 분 있으세요? 신원조회 같은 걸 할 수 있는. 왜? 무슨 일이야? 이웃 중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명함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우리 동생이 구청 보안업체에서 일해.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간단한 건 확인해 줄 거야. 그날 밤 다인은 8층 세입자들의 실명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이름들을 메모해 둔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구청 보안업체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전과가 많네요. 사기, 협박, 주거침입. 특히 이 김모 씨는 가출팸 관련으로도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다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문제 이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아주머니가 이들의 정체를 파악했거나 신고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지만 이젠 시작해야지. 다인은 군화끈을 단단히 묶으며 다짐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다시 전사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8층 남자들의 정체를 파악한 다음 날 다인은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 근무를 마쳤습니다. 새벽 1시 30분, 아직 그들이 예상하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인은 의도적으로 평소 패턴을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일상을 관찰하고 있다면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다인은 정면 출입구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다인에게는 오히려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야간 작전 경험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7층으로 올라가던 중 5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릴 소리였습니다. 새벽 1시 30분에 드릴 소리라니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인은 조용히 5층 출입구로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7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 입구 쪽이었습니다. 뭘 하는 거지? 다인은 벽에 몸을 붙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드릴로 뭔가를 설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카메라나 감시 장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작업을 마친 남자가 일어서는 순간 다인은 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층에 사는 남자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전 계단에서 자신을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남자는 드릴과 작은 상자를 들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6층에서도 같은 작업을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인은 남자가 완전히 사라진 후 5층 비상계단 입구로 가서 그가 설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무선 카메라였습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였죠. 다인은 그 카메라를 그대로 두고 6층으로 올라가 남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6층에서도 같은 작업을 하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들은 다인의 모든 동선을 감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출입구, 엘리베이터, 비상계단까지 모든 경로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인은 남자가 작업을 마치고 8층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층과 5층에 설치된 카메라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폭발물 해체 훈련에서 배운 정밀한 손기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7층에 도착한 다인은 자신의 집 문 앞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 근처에서 드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남자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인이 조용히 물어보자 남자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드릴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뚫려 있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가씨 벌써 왔네? 일찍 끝났나?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다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문에 구멍을 왜 뚫고 있어요? 아, 이게 수리 좀 해주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였습니다. 새벽에 남의 집 문을 수리해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죠. 그만하고 가세요. 다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이미 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뭔가 더 하려고 했지만 다인의 시선을 받고는 주저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남자가 드릴을 들고 계단 쪽으로 가려는 순간 다인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팔목을 잡고 드릴을 빼앗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인의 힘에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무것도. 그냥 집 문에 구멍 뚫고 계단에 카메라 설치하고. 뭘 하려는 거예요? 다인이 카메라 이야기를 하자 남자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들켰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다 보고 있었어요. 5층, 6층 카메라도 이미 제거했고요.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자신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인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겁주려는 것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감시 장비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안 되겠네.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아마도 무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인이 더 빨랐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져온 소화기를 순간적으로 분사했습니다. 남자의 얼굴과 눈에 하얀 분말이 뿌려지면서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으악! 눈이.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비는 사이 다인은 전술용 손전등의 섬광 기능을 연속으로 터뜨렸습니다. 이미 소화기 분말로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 강렬한 섬광까지 받은 남자는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다인은 특전사 제압수를 사용해 남자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 부분에 압박을 가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움직이면 목이 부러져요. 차가운 경고와 함께 다인은 주머니에서 군번줄과 전역증 사본을 꺼내 남자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특전사 상사, 파병 2회, 근접 전투 생존자.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가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내 손끝이 내 목을 몇 초 만에 끊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 남자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의 눈빛에서 진짜 군인의 살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이 아니라 계획적인 괴롭힘이었죠. 박 아주머니한테도 같은 짓 했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천천히 일어서며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신고는 안 해요. 대신 내일까지 이 동네에서 사라지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남자는 간신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인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다인은 잠들지 않고 창문 너머를 지켜봤습니다. 과연 그들이 자신의 경고를 들을지 아니면 더 큰 보복을 준비할지 궁금했습니다. 다인이 8층 남자를 제압한 다음 날 오후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8층에서는 여전히 소음이 들렸고 아무도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진 건 다인 쪽이었습니다. 편의점에 출근하기 전까지 집에서 나오지 않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경 다인은 창문 너머로 아파트 앞에 낯선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번호판이 렌터카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인은 망원경을 이용해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정장 남자는 계속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운동복 남자는 아파트 출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업이 온 건가? 다인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젯밤 경고가 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세력이 개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편의점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다인. 평소와 다른 경로로 나가려고 했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또 다른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맞죠? 잠깐만요. 중년 남자가 다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말투에서 경험 많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어요. 남자가 경찰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인은 즉시 위조임을 알아챘습니다. 특전사 시절 위조문서 판별 훈련에서 배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증의 계급장이 뒤바뀌어 있었고 발급 날짜도 미래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경찰이라면 혼자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신고요? 다인은 평온한 척하며 물어봤습니다. 동시에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CCTV 사각지대가 많았고 지금 시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윗집에서 협박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혹시 아는 게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협박당한 건 다인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조사를 위해서 같이 가주시겠어요? 간단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가짜 경찰이 다인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다인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남자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인의 손아귀 힘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경찰이시라면 정식 절차를 밟아주세요. 지금은 급해서 가봐야 해요. 다인이 지하 주차장 출구로 향하려 하자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조사에 협조해야 해요. 협조는 변호사 선임 후에 하겠습니다. 다인의 대답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승용차에서 봤던 운동복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협조를 안 해요. 두 남자가 다인을 중간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가짜 경찰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아마도 테이저건이나 마취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인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벽에 소화기함을 열고 소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운동복 남자가 다가오는 순간 다인은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하얀 분말이 지하 주차장에 가득 퍼지면서 시야가 차단되었습니다. 으악! 앞이 안 보여. 두 남자가 당황하는 사이 다인은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1층 출구에서 세 번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아까 승용차에서 통화하던 사람이었죠. 다인은 비상계단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두 남자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간 다인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진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2입니다. 아파트에 가짜 경찰이 나타나서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시죠? 도봉구 203동 아파트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친 다인은 다시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7층에 도착한 다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8층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가보자고. 며칠 전 제압당했던 남자가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앞뒤로 적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주머니에서 전술용 손전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접이식 나이프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경고했잖아요. 경고는 무슨? 이제 내가 당할 차례야. 8층 남자들이 다가오는 순간 아래층에서도 가짜 경찰들이 올라왔습니다. 총 5명이 다인을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오세요. 하나씩 상대하기 귀찮으니까. 다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실전을 경험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다대일 전투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시작하죠. 다인이 손전등 섬광을 터뜨리는 순간 복도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작하죠. 다인의 손전등 섬광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으며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인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시절 다대일 근접 전투 훈련에서
수없이 겪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으악, 눈이. 가장 가까이 있던 8층 남자에게 다인은 즉시 무릎차기를 날렸습니다. 정확히 명치를 타격한 발차기에 남자는 숨을 못 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덤벼들었지만 다인은 특전사 제압술로 그의 팔을 비틀어 넘어뜨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쿵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이 여자 뭐야? 가짜 경찰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 평범한 여자를 상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훈련받은 전투원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다인의 뒤에서 덤벼들려 했지만 다인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몸에 밴 반사신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뒤에 있는 걸? 소리로 위치 파악하는 건 기본이에요. 다인은 차갑게 대답하며 네 번째 남자와 마주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짜 경찰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테이저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거 맞으면 꼼짝 못해. 하지만 다인은 테이저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시절 전기 충격 저항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그거로 뭘 하려고요? 다인이 천천히 다가가자 남자는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다인은 이미 옆으로 몸을 피한 상태였습니다. 테이저건의 전선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불가능해. 테이저건을 놓친 남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다인은 그의 손목을 잡고 테이저건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네요. 다인이 테이저건을 남자에게 향하려는 순간 멀리서 들리던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아래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도망가자. 남자들이 황급히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인은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장 뒤처진 남자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군번줄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놓아줘. 경찰 올라온다. 바로 그 때문에 안 놓아주는 거예요. 다인은 남자를 붙잡고 있으면서 계단에서 올라오는 진짜 경찰들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자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7층이에요. 다인의 목소리에 경찰들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계단을 통해 7층에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 경찰 신분증을 들고 저를 협박했어요. 다인이 붙잡고 있던 남자를 경찰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짜 경찰이라고요? 이 사람 주머니에 위조 경찰증이 있을 거예요. 계급장이 뒤바뀌어 있고 발급 날짜도 틀렸어요. 경찰관이 남자의 주머니를 수색하자 정말로 위조 경찰증이 나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네요. 공문서 위조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8층에 살고 있어요. 며칠째 저를 괴롭히고 협박했어요. 경찰관들이 8층으로 올라가 나머지 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협박 쪽지를 받았고 집문에 구멍을 뚫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가짜 경찰로 위장해서 저를 납치하려 했어요. 다인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협박 쪽지들이 집에 있어요. 그리고 문에 뚫린 구멍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경찰관들이 다인의 집을 확인한 결과 정말로 문 손잡이 근처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박 쪽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연행하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8층 남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가짜 경찰들도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인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박 아주머니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인은 경찰서에 가서 박 아주머니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다고 하셨죠? 일주일 전부터요. 딸분과도 한 달째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수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 수사 결과 박 아주머니는 다른 지역 요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8층 남자들이 아주머니를 협박해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딸에게 해를 끼친다고 협박했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박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었어요. 다인은 아주머니를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8층은 비어 있었고 경비원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협박과 감시에 시달렸던 나날들이 끝난 것입니다. 다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인은 자신이 필요할 때 싸울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는 것과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다르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8층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아파트 전체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다인은 다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는 착한 아가씨로만 알려졌던 다인이 이제는 의외로 용감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오가는 모습을 본 이웃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그 조용한 아가씨가 범죄자들을 혼자서 다 제압했다더라.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군대 출신이래. 특전사였다는 얘기도 있고. 복도에서 들리는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다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조용한 삶이었는데 결국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돌아온 후로는 더 자주 반찬을 나눠주시며 안부를 물어보셨고 다른 이웃들도 예전보다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다인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박 아주머니는 만날 때마다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후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딸과의 관계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인은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다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송다인 씨죠? 재판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가해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문서 위조, 주거침입, 협박, 감금 등 여러 죄목으로요. 다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민간 보안업체 쪽에 관심 있으신가요? 보안업체요? 네,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다인 씨의 대처 능력을 본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성 전문 보디가드나 보안 컨설턴트 일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다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다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는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군 시절의 기억들을 묻어두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죠. 하지만 상황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산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이는 건 아니구나. 다인은 중얼거리며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전 같으면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만난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새로운 경비원은 성실하고 친절했습니다. 이전 경비원처럼 수상한 거래를 하지도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가는 동안 다인은 8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어있는 8층. 하지만 이제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다인은 서랍에서 군번줄과 전역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려고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전사 상사 송다인.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숨겨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인은 보안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사직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아쉽네. 네, 새로운 기회가 생겨서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 내 능력이면 어디서든 잘할 거야. 건강하게 지내. 마지막 근무일 박 아주머니가 편의점에 찾아왔습니다. 다인아, 새 일 시작한다며? 축하해.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받아. 새 출발 기념으로. 박 아주머니가 건넨 것은 작은 부적이었습니다. 안전 부적이야. 위험한 일 할 텐데 몸 조심해.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밤 다인은 마지막으로 이 동네를 걸어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도망치듯 숨어 들어온 곳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은 곳이 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예전에는 위험했던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사는 걸 만만하게 보지 마. 다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후에도 다인은 가끔 이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박 아주머니 안부도 확인하고 편의점 사장님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어때? 새 일은?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성들을 위한 호신술 강의, 개인 보안 컨설팅,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 다인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인은 예전에 살던 아파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인은 주저하지 않고 그 여성을 도왔습니다. 쫓아오던 남자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훈련받았거든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 여성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준 후 다인은 다시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숨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나서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송다인은 이제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따뜻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조용한 사람일수록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 동의하시나요? 당신의 의견을 아래에 남겨주세요.